안녕하세요. 감동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38세 베테랑 저널리스트 클레어 피터슨입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을 주로 취재해온 그녀에게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시아 두 국가의 현실을 취재하는 프로젝트였죠.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두 나라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5년 차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두 나라의 민낯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의 국제시사 전문 기자 클레어 피터슨입니다. 15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경제, 정치, 사회 변화를 심층 분석하는 기사를 써왔죠.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주로 유럽과 미주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크 브라운 편집장이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클레어, 잠시 시간 있나요? 책상 위에는 아시아 경제 성장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특집 시리즈를 기획 중입니다. 아시아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편집장의 말에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최근 중국과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두 나라의 차이점이 흥미롭습니다. 직접 가서 취재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편집장님의 중국과 한국 출장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은 여러 번 방문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깊이 있게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이 곧 세계 경제 1위가 될 거라는 전망과 한국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때예요. 라는 편집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관점을 넘어 일상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한중 출장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와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화면 속 중국은 찬란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비치는 만리장성, 화려한 야경의 상하이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중국은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 제 동료 사라가 커피를 건넸어요. 특히 상하이는 꼭 가보고 싶었죠.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라고 하잖아요. 주변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다들 중국 출장을 부러워했고 맛집과 관광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카메라와 노트북을 꼼꼼히 챙겼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여권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흘러보았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중국의 환상적인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2주간의 아시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상하이 푸둥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 상하이의 관문이 맞나 싶었어요. 입국 심사장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야, 새치기 하지 마. 아, 왜 자꾸 밀어. 내가 먼저야.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한 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라는 말과 함께 옆자리 승객이었던 프랑스인 관광객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대합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야 이년아, 당장 내놔. 중국인 젊은 여성 둘이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상대방의 머리채를 확 움켜쥐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가방 내놔. 무슨 소리야. 이게 내 거라고.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한 여성의 블라우스가 찢어져 속옷까지 다 보이는 상황까지 되었죠. 다른 여성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내 공항 경찰들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끝내 싸움이 끝나고서야 경찰들이 오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싸움이다 싸움 하고 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335 모여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와 대박. 이거 라이브로 찍어야 돼.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팝콘이라도 먹을 기세로 키득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뉴욕이나 런던의 공항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마 어쩌다 일어난 일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을 찾았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세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숨이 막힐 듯한 찌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끈적거리는 바닥이 불쾌감을 더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사용한 휴지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청소를 하루 이틀 안 한 모습이 아니라 한 일주일 넘게 청소를 안 한 느낌이었어요. 공항 화장실이 이 정도이면 도심 속의 화장실은 설마라는 생각에 너무 끔찍했어요. 화장실 거울 속 제 표정은 진짜 가관이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화려한 상하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급하게 손을 씻고 나왔어요. 공항 밖으로 나온 순간 또다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택시 승강장에서 기사와 승객이 다투고 있었어요. 서둘러 제 짐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배차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첫 문장을 적었죠. 중국의 화려하고 기대감 있는 문구를 적어야 하는데 쉽게 적을 수 없었어요. 객관적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이제 막 중국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상하이 시내 사진들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화면 속 도시는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들었죠. 저 사진들은 과연 진실일까? 라는 생각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취재는 이제 시작이었지만 벌써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현장 취재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택시줄도 공항 내부와 다를 바 없었어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아니요, 제가 먼저 왔다고요. 이봐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질서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서로가 자기 자리라고 싸우는 소리가 가득했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뒤에서 거세게 밀쳤어요. 제 캐리어가 넘어질 뻔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중국인들의 인성을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약해놓은 호텔로 가달라고 말하자 기사는 대답도 없이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출발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미터기는 안 켜나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400위안 이라며 손가락으로 숫자 4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니요, 그건 너무 비싸요. 미터기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택시기사는 미터기 사용은 안 하고 400위안 아니면 그냥 내리라고 서툰 영어로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미 짐도 실었고 다른 택시를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300위안으로 힘없이 흥정을 시도했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400위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기사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비흡연자라 창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지만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더군요. 담배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차 안의 공기는 탁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담배 연기에 눈이 따가워졌고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려 했지만 차가 심하게 흔들려 타이핑조차 어려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겨우 첫날인데 이런 불쾌한 일들이 가득할까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곤함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유튜브에서 본 화려한 상하이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곳에서 과연 제대로 된 취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붉은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꽉 붙잡으며 호텔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도 설마 이러진 않겠지라는 작은 의심과 한편의 작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불쾌한 택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호텔 앞에 도착하자마자 기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둘러 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친절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택시에 내려 힘겹게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직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자 무뚝뚝한 표정으로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 예약을 찾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카드키를 건네는 순간에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안내도 설명도 없었죠. 1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 카페새는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페새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가 쪽 벽지는 누런 물자국이 나 있었어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새고 있었고 변기 옆에는 이전 투숙객이 사용한 듯한 휴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5성급 호텔이 맞나 싶은 생각과 함께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공항에서의 충격, 택시에서의 불쾌한 경험, 그리고 이 지저분한 호텔 방까지. 노트북을 열어 상하이의 호텔 리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사진들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사진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뒤로하고 베이징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기차표를 예매할 때도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중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하이는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은 다르길 바랬습니다. 중국의 수도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희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거대한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에 토로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승강장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하차하는 승객들은 그 속을 비집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봐요. 내리는 사람부터 차례대로라고 말하였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파에 휩쓸려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옆구리를 찔렀고 다른 누군가의 가방은 제 얼굴을 쳤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이 미친년아. 발 좀 치워. 네가 먼저 밀었잖아. 두 여성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상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다른 여성은 손톱으로 상대의 팔을 핥히었어요. 두 번째 일어나는 현피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생각하며 카메라를 꺼내 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제 카메라를 노려보았고 어떤 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결국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기록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오후에는 만리장성을 찾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도 잠시 입구부터 또다시 아수라장이었어요. 더 대박인 건 만리장성의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만리장성 관광을 마치고 화장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 몇 시간째 참고 있었거든요. 안내판을 따라 화장실로 향했는데 입구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어요. 문을 열려고 보니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잠금 장치를 손끝으로 겨우 잡아당겼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바닥은 물이 고여 있었고 변기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상태였습니다. 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스쿼트 자세로 볼일을 봐야 했죠. 문 앞에는 변기 위에 올라서지 마세요 라는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말하자 문 아래로 발이 보였어요. 여기서는 노크 대신 문틈으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옆 칸에서는 중년 여성이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으려는데 비누도 없고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서둘러 손 소독제를 꺼내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렇게 빠르다는데 왜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이 정도일까? 화장실에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판단할 순 없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의 상태를 보면 중국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험도 베이징에서의 광경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어요. 뭔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맞나 싶을 정도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기자의 시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답답한 현실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물었어요. 중국 어때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니 무례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기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베이징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찬란해 보이는 이 도시의 민낯을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밤에 짐을 꾸리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취재 노트에는 실망스러운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확인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아시아의 또 다른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쾌적한 기운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입국장 입구에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직원들과 깔끔한 유니폼 차림의 승무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했어요.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깨끗한 유리창,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손님 창구로 오시면 됩니다. 라는 입국 심사관의 뚜렷한 영어와 미소를 보는데 순간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고함과 새치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깨끗한 바닥, 향긋한 방향제 향,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정돈된 모습들이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게 정상적인 공항의 모습이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들.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다가와 안내하는 직원들까지 완벽했어요. 중국을 경험하고 한국에 오니 여긴 천국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에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은 왼쪽에 가지런히 서서 오른쪽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죠. 옆에 선 한국인 승객이 제 감탄하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과 재밌게 여행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기차에 올라타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조용한 실내와 깨끗한 좌석, 선명한 안내 방송.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첫인상을 기분 좋게 기록했습니다. 기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시아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탄을 연발하는 새 열차는 서울 시내로 진입하여 호텔에 금방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저는 걱정이 앞서 약간 긴장하고 있어죠. 호텔 프런트 직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줬고 영어로 호텔 시설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모습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라고 직원이 말하였고 객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감탄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 반짝이는 욕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세련된 풍경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호텔에 들어가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선반 같은 곳에 먼지가 있나 잘 확인하는 편인데 한국 호텔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쾌적하고 신선했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 취재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았지만 베이징에서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산부석입니다. 자리를 비워두어 주세요. 노약자석에는 어르신들을 먼저 앉으시게 해주세요. 친절한 안내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좌석들을 비워두었어요. 누군가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이동했어요. 그 순간 중국 지하철에서의 아수라장이 떠오르며 너무 비교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전통시장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골목골목을 누비다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 한 중년 여성이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광장시장 메인 거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이었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회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질서와 배려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신뢰와 작은 친절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도시의 품격이 굉장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도로를 청소하는 미화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시민들의 태도를 보며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경제 규모나 화려한 마천루보다 이런 작은 배려와 질서가 한 사회의 진정한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에 호텔 창가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문화나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문구의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불과 며칠 전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이 없었다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이곳은 시스템과 국민의식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고 지하철의 노약자석과 친절한 길 안내, 정돈된 거리.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생각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성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선진화는 일상의 디테일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한국은 그 디테일을 완벽하게 완성한 것 같았어요.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결론에 도달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두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비교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를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은 한국의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가슴이 웅장해지고 기자로서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실망감이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여권과 항공권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매료되는지, 왜 이 나라가 특별한지.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서는 순간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가 되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